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자의 육서법과 서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서법입니다. 육서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를 만들어내는 원리 중에서 대표적인 원리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원리를 가리켜서 육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자를 만들어낸 6가지의 원리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렇게 해서 6가지 원리가 육서법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여기까지를 보고 이 4가지를 보고 생성 원리라고 해요. 생성 원리. 즉 이 4가지 원리를 가지고 문자,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2개는 뭐냐? 2개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나 가차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하는 활용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육서법이라는 것은 4가지의 생성 원리와 2가지의 활용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원리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상형입니다. 자, 이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떠서 만들 때 대상이 되는 그런 사물의 특징을 잘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어라는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어라는 글자는 물고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라는 그 동물의, 물고기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물속을 잘 헤엄치기 위해서 꼬리 지느러미가 발달해 있죠. 그리고 물고기들은 몸통에 비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글자 안에 잘 녹여놨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점 4개가 있는데요. 그 점 4개가 바로 꼬리 지느러미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고기에 있는 몸통에 있는 비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각형인 모양이, 그 위에 있는 사각형 모양이 물고기 몸통을 말하는데 그 몸통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 몸통에 있는 비늘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상형 글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지사입니다. 자, 이 지사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이나 생각들을 어떠한 기호나 부호 또는 도형 같은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나 아래라는 그러한 개념을 설명할 때 위나 아래라는 개념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점을 하나 딱 그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점을 찍어서 위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지금의 윗상이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아래를 설명할 때는 그 기준점 아래에 점을 찍으면서 아래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생각들을 도형이나 부호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지사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리는 회인데요. 회의라는 것은 결합 글자입니다. 즉, 말 그대로 회의라는 말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뜻을 모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2개 이상의 글자를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이 양쪽에 있는 2개 이상의 글자의 뜻을 더해서 새로운 뜻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밝을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밝을명이라는 글자는 2개의 글자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들이 결합됐냐면 하늘에 떠있는 해를 가리키는 해일이라는 글자와 밤하늘을 밝히는 달을 가리키는 달월이라는 이 2개의 글자가 결합된 거예요. 즉 낮을 밝히는 해와 밤을 밝히는 달을 결합해서 밝다의 뜻의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글자가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낸 글자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뜻들을 모아서 새로운 뜻의 글자를 만드는 것을 보고 회의 글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형성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의 원리는 뭐냐면 이것 또한 결합 글자입니다. 결합 글자인데 2개 이상의 글자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회의 글자랑 똑같은데 특징이 뭐냐?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2개 이상의 글자 중에서 어느 한 글자에서는 그 글자,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의 음을 가지고 오고요. 또 하나의 글자에서는 뜻을 가지고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뜻과 음을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형성 글자가 한자의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 글자의 원리, 그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한자를 폭발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성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전주입니다.
전주 가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냐면 악하다 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 악하다 악이라는 글자는 미워하다 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질다 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글자는 하나인데 뜻도 여러 개고 음도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고 전주라고 합니다. 즉 본래 이 글자는 악하다라는 뜻의 악하다 악이라는 글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악한 걸 안 좋아하고 선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것을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다. 사람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다의 뜻이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다라고 할 때는 오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오라고 할 때는 똑같이 이것을 쓰는데 그때는 오라고 발음이 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글자는 모질다의 뜻도 있어요. 모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음은 약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하다, 미워하다, 모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뜻들이 악하다라는 뜻 안에 중심 의미가 점점 이게 파생되면서 그 뜻이 점점 확대가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자는 하나인데 그 의미나 뜻이 점점점 커져 나가는 거, 그리고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고 전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주라는 의미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가차의 원리입니다. 가차는 것은 한자를 빌려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자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럼 왜 빌려오냐? 중국에 없었던 새로운 외래어를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빌려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달러 표시죠. 달러 표시. 달러 표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에는 그 달러 표시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불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그 불이 우리가 몇 달러 할 때 그 달러를 몇 불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달러를 그 불자를 가지고 와서 표현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없던 것들을 새롭게 표현하려고 기존에 있던 글자들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차 글자의 경우에는 새롭게 중국에 유입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차에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한자를 만들어내는 6가지 원리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한자의 서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라는 이 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던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3,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사용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는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글자의 서체가 계속 변화해 온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글자는 갑골문자라고 해요. 갑골문자. 그래서 이 갑골문자의 특징을 보면 거의 지금의 글자와는 전혀 다르게 그림에 가까운 그런 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뀐 서체는 뭐냐? 금문이라는 서체가 있습니다. 금문. 자, 이 금문이라는 서체도 갑골문자보다는 조금 더 문자처럼 이렇게 변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림에 더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전서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서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 전서는 그림과 문자가 같이 혼용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의 글자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전서나 금문, 갑골문자를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서체들이 있고, 그리고 예서라는 서체가 있습니다. 예서의 서체쯤 왔을 때 드디어 글자다운 그러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체가 바로 해서체라고 합니다. 해서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해서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서나 초서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글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붓으로 글자를 막 날려 쓰면서 쓰는 그런 좀 어떤 작품에 비슷한, 작품에 가까운 그러한 필기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 쓰는 게 뭐죠? 그렇죠. 간체죠. 간체인데, 요즘 중국에 쓰는 것은 간체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체를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든 한자를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2238자만 간략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런 한자를 배우시고 간체의 그 원리를 배우신다면 중국어 공부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한자의 육서법과 한자의 서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하시는데, 한자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